안녕하세요. 2024 서초구 건축사와 함께하는 OTT 서비스 건축 내장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강의할 윤아영 건축사 사무소 대표 윤아영 건축사입니다. 이 강에서는 실내 바닥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닥재는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마감재로 공간의 컨셉과 계획에 따라서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닥재의 종류로는 크게 PVC 바닥재, 마루, 타일, 에폭시 등이 있고 각 재료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VC 바닥재 중에 하나인 장판은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과 철거가 용이해서 대중적인 바닥재로 꼽힙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며 내습성이 매우 강해서 관리가 쉽습니다. 두께는 1.8T부터 5T까지 다양한데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기능성으로 나온 두꺼운 장판은 일반 마루보다 가격대가 더 나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데코 타일은 VC, 염화 바이닐 수지 위에 무늬 필름을 입히고 코팅 처리를 해서 만드는 타일로서 부분 교체가 용이해서 경제적이고 내구성, 내오염성이 좋은 자재입니다. 보통 사무 공간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마루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화마루는 톱밥을 압축시켜서 만든 목재에 필름을 씌워서 마감한 자재입니다. 끼워서 맞추는 조립 방식이라서 시공이 간단하지만 물과 습기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강마루는 합판에 원목 무늬 필름을 코팅한 바닥 마감재이며 본드를 사용해서 바닥에 재료를 접착합니다. 천연 무늬목에 비해서 자연스러움은 덜하지만 열 전도율이 높고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도 쉬워서 주거 공간에 적당한 바닥재인데요. 국내 신축 아파트의 대부분이 강마루 마감입니다. 이름도 비슷한 강화마루와 강마루를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재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톱밥으로 만든 MDF를 사용해서 만들고 강마루는 합판을 여러 개 포개어 만듭니다. 시공 방법에서의 차이도 있는데요. 강화마루는 마루를 끼워 맞춰 시공하기 때문에 본드 등의 부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강마루는 본드를 사용해서 바닥에 밀착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소음 발생이 적고 보온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합판마루인데요. 강마루와 합판마루는 표면 소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마루는 합판 위에 필름을 입힌 인공 소재이고 합판마루는 합판 위에 무늬목을 입힌 천연 소재입니다. 1mm 미만의 무늬목 마감으로 질감이 자연스럽고 변형이 작습니다. 가격대는 강마루보다 조금 비싸지만 원목마루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느낌이나 육안상으로는 원목마루와 흡사합니다. 원목 단판이 2mm 이상인 경우를 원목마루라고 하는데요. 마루 제품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원목마루는 단판이 두껍고 광폭일수록 자연스럽지만 더 비싸지고 대부분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고가인데요. 기후에 따라서 뒤틀리거나 들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두꺼울수록 열 전도율이 약해집니다. 마루는 또 패턴을 달리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헤링본과 쉐브론 패턴이 있습니다. 생선뼈 모양을 한 헤링본 패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링본과 쉐브론 두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패턴을 구성하는 마루 한 개의 모양이 헤링본은 직사각형이고 쉐브론은 마른 목골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일은 크게 소성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광택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소성 온도에 따라서는 자기질, 도기질로 나뉘고 광택의 유무에 따라서는 포쉐린, 폴리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기질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경도, 강도가 낮고 구멍이 많아서 수분 흡수율이 10에서 15% 정도로 높은 타일입니다. 수율이 높다는 건 물을 많이 머금는다는 뜻이죠. 고로 비가 오면 흡수성이 높고 눈이 오면 동파의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도기질 타일은 외부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성이 약해서 실내 바닥용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내장 벽면에만 시공합니다. 자기질은 1200에서 1400도씨 내외로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강도와 경도가 매우 좋고 흡수율이 낮아서 벽뿐만 아니라 난방을 하는 바닥면에도 사용 가능한 타일입니다. 도기질, 자기질은 앞면의 질감만으로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힘들고 조금 더 무거운 것이 자기질 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기질 타일은 뒷면이 백색에 가까운 살구색이고 자기질 타일은 뒷면이 주황 계열의 적색과 같은 어두운 토색을 띱니다. 하지만 타일의 뒷면색은 생산 제조국, 소성 온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예외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뒷면에 물을 뿌려보면 도기질은 바로 흡수가 되고 자기질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수분 흡수율에 따라서 시공 부자재와 시공 시간이 결정됩니다. 자기질 타일 중에서도 무유 타일이 포시린 타일에 속합니다. 포시린 타일은 사진과 같이 매트하거나 혹은 방광에 속합니다. 포시린 타일은 내장용 자기질 타일과 비교해서 더 높은 압력과 고온에서 구워지는 무광 타일인데요. 자기질 타일보다 경도와 강도는 더 강하고 수율이 1% 이하로 매우 낮아서 물에 대한 저항이 아주 강한 타일입니다. 이런 포시린 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의 재질과 색상이 내부 몸통, 바디와 똑같은 풀바디 타일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마모되어도 표면 색상이나 질감의 변화가 없고 내수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좋습니다. 폴리싱 타일은 자기질 무유 타일을 연마해서 대리석 효과를 내어 만든 타일을 말합니다. 아세탈과 돌가루를 고온 고압으로 성형한 뒤에 표면의 대리석 질감과 유사하게 연마한 타일입니다. 대리석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표면 광택이 균일합니다. 표면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포쉐링과 폴리싱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표면에 유약 처리를 하고 연마해서 매끈하게 광택이 나도록 한 게 폴리싱 타일이고 표면을 연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워서 광택이 나지 않도록 한 게 포쉐린 타일입니다. 두 타일 모두 굽는 온도는 1200도에서 1400도 사이로 비슷하고 수분 흡수율은 1% 이하로 무거운 편입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서 마루보다 빠르게 열 전달이 되며 열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타일은 겨울철에는 온기를 오래, 여름철에는 냉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냉난방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절기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일은 고온에 구울수록 밀도가 높고 강도가 강하며 반대로 흡수율은 낮고 접착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도기질이 밀도가 가장 낮고 강도가 약하며 폴리싱 포쉐린 타일이 밀도가 가장 높고 강도도 가장 강한 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바닥 마감재인 에폭시는 이음새 없는 통일된 질감의 바닥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다양한 색상과 표면 연출이 가능합니다. 내구성과 방수성, 내마모성이 강합니다. 에폭시의 종류로는 크게 유광, 무광, 컬러 에폭시, 투명 에폭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폭시 바닥 시공 사례입니다. 이렇게 광이 나기도 하고 무광이나 반광으로 처리도 가능하고 원하는 색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수많은 바닥 마감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콩자갈이나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도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바닥 마감재입니다. 콩자갈은 에폭시의 한 종류로서 자연스러운 바닥 마감 연출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색상으로 마감한 콩자갈 시공 현장의 사진입니다. 마치 모래나 흙바닥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색상에 따라서 아스팔트 같은 시크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바닥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바닥의 콘크리트 바닥 자체를 연마해서 콘크리트 자체의 질감을 살려 연출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 마감도 있습니다. 러프하고 빈티지한 인테리어 공간을 마감했던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2024 건축사와 함께하는 OTT 서비스 건축 내장재의 종류와 특성. 그중 2강에서는 다양한 실내 바닥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PVC 바닥재, 마루, 타일, 에폭시 등의 각 자재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한 표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 3강 천장 마감재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